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 부분 많이 알려져서 다뤄지기도 했고 합니다만은 사실 제 원고가 꽤 깁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맞추려면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검찰 개혁이 거의 20년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제가 저는 검찰로 재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 검찰 재직 시에는 그러니까 검찰은 민주당을 너무 몰라요. 민주당도 검찰을 너무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 우리 북한 사람들 다 머리에 뿔 났다고 막 이렇게 배고 그 진짜로 그렇게 믿었듯이 진짜 그렇게 믿어요. 예. 서로가 서로를 대한민국을 다 망하게 하려는 세력으로 진짜 믿고 있어요. 정말로.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검찰이 뭐 사실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저도 뭐 제 거의 구제불능이다 이거는 고쳐서 못 쓰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그 제도나 그 장막을 걷어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랑 멀쩡하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과거에 보면 그렇게 그냥 저 새끼들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결과를 정작 얻지 못해요. 네.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때라든가 막 이럴 때 우리가 정권 잡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해. 근데 정작 보니까 검찰 너무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검찰 내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근데 또 지지층이나 국민들은 당장 검찰 개혁을 하라고 막 다그치고 그러면 결국 청와대라든가 법무부에 들어간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런 보고서를 들고 오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 말대로 하시죠. 경찰이죠. 네. 결국 그대로 했어요. 경찰이 들고 온 거의 보고서나 주장 그대로 그냥 받아줍니다. 네. 일단 보면 이대로 하자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 막 반발하거든. 쟤는 검찰이 되게 싫어하네? 그럼 이게 맞는 건가 보다. 네, 그렇게 해버려요. 그거는 한 60, 70%는 맞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검찰이 죽었나요? 예. 윤석열이 나왔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봤든지 간에. 예, 그러면서 또 그럼 정작 검찰이 많이 하는 일은 이제 범죄 수사와 기소 이런 것들인데 그럼 형사 절차에서 경찰, 검찰, 법원 이 순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잘 되고 있냐? 예를 들면 범인 검거율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아니면 사건 처리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럼 좋아졌느냐? 되게 악화됐어요. 이게 결국 잘 모르고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식의 개혁을 계속 한 결과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뭔가 검찰은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 목적도 달성 못하고 부작용만 심화되는 이런 게 돼서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그런 느낌만 많이 들었죠. 그것이 부작용이 심화된 결과 중에 하나가 지금의 캄보디아 사태다. 저는 지금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제대로 좀 성공하는 검찰의 폐부를 찔러서 제대로 부활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과거처럼 그런 부작용 사건 지연이라든가 뭐 수사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안 마련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글도 많이 쓰고 주장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이냐 넘어가 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화두로 나와 보면은 57페이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수사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증을 갖게 되죠. 쟤는 범인이야. 내가 보기에 얘는 범인 아닌 것 같아. 이걸 갖게 돼요. 그러면 그 심증이 형성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결론을 짓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근데 그 수사의 결론은 결국에 얘를 기소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거거든요.
예, 그걸 같은 사람한테 쥐어주면은 그러면 자기 심증대로 기소 불기소를 결정해버리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사람을 분리하자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검찰 제도가 생겨나면서 그때 분리가 됐죠. 그 전에는 이제 경찰이 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제 기소는 따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맞아요.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전담을 하고 검찰은 감시자랑 판단자로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사랑 기소라는 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재판 단계에서 만약 이 사람이 유죄라고 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유죄받고 처벌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불기소해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러자면은 재판 단계 전략까지 다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뭐 CCTV가 나왔다 아니면 영상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거 증거 능력이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이런 거 염두에 둬야 되죠. 아니면은 재판 단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증인들이 혹시 회유되거나 해서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유죄 입증이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얘가 지금은 자백을 하거나 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재판 단계에 가면은 거기서도 과연 똑같은 스탠스를 보일까? 어떤 반론을 펼칠까? 그러면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미리 수집을 해 놓아야 할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는 이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찰은 재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초임 검사는 열의에 차가지고 수사 열심히 막 합니다. 예, 내가 이거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한 1, 2년 차 지나가지고 이제 공판 검사로 가서 재판에 들어가요. 다 깨져요. 자기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고 한 1, 2년을 공판 검사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 이제 검사들이 진짜 검사 됐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수사하는 게 많이 바뀝니다. 근데 사실 경찰은 이게 안 돼요. 예, 경찰이 수사를 못하냐? 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구조적인 게 있어요. 재판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거. 예, 이게 사실은 고질적인 경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이거 송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재판에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나는데 이건 다시 해야 되겠는데 라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이게 뭐 많이 생기진 않아요.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재판 단계 사고 나는 게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그렇게 분리해갖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덜어내도 별 문제 없다. 10% 미만이니까 그런 사건들은 극소수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극소수가 대부분 KBS 뉴스에 나오고 조선일보에 나오고 막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소 검토하다가 이거 수사 다시 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기소 검토하다가 또 다시 수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 칼로 딱 잘라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왔던 것이고 요즘에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던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보안 수사권입니다. 예. 사실 검찰의 권한은 크게 보면 세 개죠. 직접 수사권,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수사 지휘권, 그리고 이제 기소권이 있는데 사실 기소권이 뭐 제일 무소불위의 제일 큰 권한이긴 합니다만은 뭐 직접 수사권이 사실은 제일 많이 남용이 돼 왔죠. 예. 직접 수사 개시권. 그래가지고 누구를 수사할 것이냐. 누구는 수사 안 하고 맨날 누구는 수사하고 법사위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가 사실 제일 하기가 쉽다 그래요. 국회에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야당이다. 네, 총장님 왜 이건 수사하고 저건 수사 안 합니까? 이것만 주장하면 된다. 그럼 내가 반대당이에요. 반대당이면 그럼 저거는 수사하고 왜 이건 수사 안 합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사 개시 어떤 거를 수사할 거냐 이 사냥감을 결정할 권한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제일 많이 권한 남용을 하고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다 폐지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검찰의 90%는 우리가 뉴스에서 봐왔던 그런 데가 아니고 형사부거든요. 경찰이 수사해왔던 사건, 보통 뉴스에 안 나오죠. 그럼 민생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재판을 회부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이제 따지는 그런 권한인데 거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수사 개시권이 아니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죠. 예, 경찰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내가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자신이 있을 때 검사는 기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불기소죠.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거는 유죄 받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보안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찰에 요구해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찰에 요구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대부분 잘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찰이 그걸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게 한 이제 1% 정도의 사건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락실 주인, 도박장 주인, 아니면 뭐 성매매 업소 주인 이런 사건들이 주로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A가 아니고 B가 진짜 여기 사장 같거든요. 주범 실제 소유주죠. B인 것 같은데 B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B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하더니만 아 B는 수사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시 올라와. 유착이죠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요구를 해봤자 뭐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럼 결국에는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찰과 다른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은 너무 수사가 엉망해 뭔가 다 망가져 있어갖고 총체적으로 다시 해야 돼. 근데 보안 수사 요구를 할 때는 특정해서 해야 됩니다. 요거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이거 다시 해야 될 때는 총체적으로 이거 다시 하세요라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그거는 이제 욕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싸우자는 게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그것도 검찰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건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안 수사 경험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사실 없애버리면은 이제 검찰의 수사관도 다 빠지고 해가 검찰 힘은 싹 빠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수사가 어느 정도 잘 돼야지만 기소도 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 경찰도 열의가 있어갖고 얘를 한번 잡아봅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내가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 회유되거나 유착이 돼가지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라고 할 때 얘를 일부러 봐주고 빼내주려고 면책시키려고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기소하면은 이미 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누군가를 처벌할 권한은 여전히 검찰과 법원이 쥐고 있는 거지만 누군가를 봐주고 면책시켜줄 권한은 경찰이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뭐 경찰대 출신들이 사실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바라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핵심이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보안 수사권을 그냥 다 남겨주자는 거냐? 그러면 여전히 그걸 가지고 검찰이 이제 과거에 해왔듯이 경찰이 사건 수사 끝나면 그대로 넘겨받아가지고 또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수사권 남용하는 짓을 저질러 표적 수사 벌일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가 되죠. 근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은 못하고 임의 수사만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게 하고 예를 들어 경찰이 요걸 A를 송치했으면 A만 수사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B나 C로 자꾸 뻗어나가는 그런 별건 수사는 하지 말고 그런 B나 C가 나오면 그냥 경찰에 다시 요구해갖고 처음부터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국정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전문가분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네 말은 다 맞아. 이문정 검사님이 그랬어요. 네 말 다 맞아.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 없애면 문제 있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사관들이 남잖아. 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이 남아. 그러면 남아서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인력 남을 건데 그러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법 바꿔가지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나 이런 거 부활만 시켜주면 인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부활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일련 타당한 주장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말도 해요. 수사관 다 빼시죠.
인력을 빼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니냐. 독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도 있고 지휘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독일 검찰은 사고를 안 쳐. 왜?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머리만 있거든요. 팔다리가 없어요. 다 경찰한테 지휘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남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럼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경찰 파견 받아갖고 하자. 수사관들 싹 다 빼고 극소수만 남기고 대부분 이제 경찰에서 경찰관을 파견 받아갖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뭐 검찰이 이상한 짓 할 경우에 그냥 경찰 싹 다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저는 뭐 이게 어느 정도 타협책으로 중재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의 장점은 또 있어요. 경찰이 검찰에 파견돼 가지고 그 보안 수사를 검사랑 같이 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은 공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는 뭐 이런 걸 대비해야 되고, 아니면 재판에 검사랑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재판 공소 유지에 참여를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경찰도 공판 경험을 하면서 아, 재판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구나. 그럼 수사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사력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안 수사권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중수청 이제 행안부에 두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이거 두기만 하면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중수청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중수청이 실패를 하면은 역풍이 불 거예요. 뭐하러 만들었냐, 실패다, 다시 합쳐라 검찰로.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성공을 해야지, 그래야 중수청이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박수도 받고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또 생기고 자기들이 우뚝 서게 되면은 그때는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하고 자기들도 뭐 맞다이 뜨겠죠. 그러면 이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이 생겨나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수청이 성공하려면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중수청이 성과를 내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성공을 하겠죠. 이게 공수처처럼 돼버리면은, 공수처 지금 뭐하러 있는 기관이냐라고 5년 동안 뭐 구속 한 명도 못 시키고,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체포할 때 한 번 딱 반짝했다가 지금은 다시 보면은 순직해병 사건에서 그냥 사실상 300일 동안 수사 뭉갠 걸로 또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기관 뭐하러 만드느냐. 이렇게 되면은 중수청이 그럼 제2의 공수처가 돼버리면 이건 더 이상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오히려 퇴행하는 결과를 나중에 정권 말기에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수청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들어가게 해야죠. 그래서 사실 중수청을 왜 만드는 거냐면, 검찰에서 제일 사고치는 반부패부, 그러니까 특수부, 공안부 검사들, 그 인력들을 검찰청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수청으로 다 나가. 중수청에서 놀아. 그러면 이제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그 인적 청산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수청으로 이 사람들이 안 가고 공소청에 계속 남아 있으면 언젠가 이 사람들은 정권 바뀌거나 했을 때 다시 부활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다 옮겨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뭐 처우도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혹자는 뭐 중수청으로 옮겨가던 검사들은 그냥 다 수사관으로 하고 다 5급으로 낮춰버려.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럼 가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공소청에 남아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파격적인 어떤 대우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사람들을 어쨌든 중수청으로 떼어낼 필요가 지금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수청 법무부로는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뭐 지금이야 행안부로 확정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파격적 대우가 굉장히 좀 필요하고, 저는 중수청에서 사실은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해야 된다고 보고, 중수청이 현재는 지금 뭐 마약이라든가 뭐 피싱 이런 것도 다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피싱청으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캄보디아 뭐 이런 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중수청에서 부패, 그러니까 정치인 수사도 하고 조폭이나 뭐 이런 사기꾼 수사도 해요. 내가 수사관이 누구 수사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정치인 수사를 하고 싶죠. 그래야 내가 빛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승진하니까. 내가 조폭들이랑 씨름해봤자 뭐 빛나지도 않고 뉴스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상 피싱이나 이런 건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제 범죄의 제국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수사하는 부서는 마약청, 피싱청은 따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검경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검찰 공소청에 대해서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권 빼낸다고 해가지고 공소청 검찰 개혁이 다 완성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실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제 책자의 뒷부분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